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12일 장중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간밤에 이제 중국 단체 관광 재개 소식이 들렸습니다. 거의 어제 오후 한 5시, 6시부터 소식이 들려와서 오늘부로 자정부로 중국 단체 관광을 전면 허용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초반 화장품, 면세, 카지노, 여행주가 이제 급등하고 있네요. 그렇죠. 보시면. 이 종목들은 뭐 작년부터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중국 단체 관광 얘기를 드리면서 관심 있게 봐왔던 업종입니다. 예, 뭐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근데 이제 주가가 엄청 많이 떨어졌죠. 지금 보면 이제 그때 제가 잠깐 얘기 드렸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기준가를 설정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 코스메스 같은 화장품주는 오히려 27%, 현대백화점 20% 수익 났네요. 한국콜마 17%, AK이노엔 6%, 대한항공 5%, 그 다음에 LG생활건강이 한 20% 빠져 있고, GKL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빠진 것들이 좀 많이 좀 회복되는 오늘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같은 업종 내에서도 뭐 이차한불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예. 어쨌든 주가 변동성이 좀 큽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는 좀 대한항공을 좀 수익 실현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현대백화점을 오늘 좀 수익 실현했습니다. 단기적으로 현대백화점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바닥치고 이제 계속 이제 분할 매수를 해서 좋게 이제 수익 실현 오늘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 실적은 좀 안 좋았습니다. 2분기 실적은 안 좋았는데 앞으로 이제 면세점이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까지 허용됐으니까 이제 당연히 급등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급등이 나오는 이 상황에서 이제 유동성이 이렇게 풍부하단 말이죠. 이제 얼마든지 사고 팔고가 가능한데 누군가는 오늘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는 사람들이 오늘 많은 날이거든요. 그냥 팔 수 있는 날인 거죠. 이게 쉽게 원했던 가격 편안하게 주식을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도 또 이제 여행 관련주, 면세점 관련주가 이제 좀 더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종목들은 좀 더 가져가는 전략. 그냥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화장품 업종이 갈 것 같아. 나는 뭐 면세 업종이 갈 것 같아. 나는 뭐 여행 카지노 갈 것 같아. 그러면 이 뭐 이제 카지노 종목도 여러 가지죠. 뭐 GKL 있고 파라다이스 있고 강원랜드 있고 항공주도 여러 가지입니다. 대한항공 있고 종류별로 화장품도 코스맥스 있고 뭐 이차한불 있고 아모레퍼시픽 있고 종류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을 한 종목을 몰빵하는 게 아니라 뭐 2차전지도 보면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뭐 에코프로, LNF 금량 이렇게 나눠져 있듯이 이쪽도 마찬가지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으로 한번 분류해 볼까요? 대한항공은 9조, LG생활건강 7조, 노랑풍선은 1,300억, 네드캡투어는 1,400억. 그러니까 소형사도 있고 중형사도 있고 대형사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이제 투자를 하면 수익률 차이가 좀 큽니다. 예. 어떤 종목은 생각보다 똑같은 업종 내에서도 실적이 좀 더 좋은 종목이 있고 같은 업종 내에서도 실적이 좀 안 좋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업종인데도 수익률이 좀 다르잖아요. 뭐 백화점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나눠서 투자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분할 매수를 할 때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이제 항공주가 좀 갈 것 같아. 그러면 항공주 대한항공만 계속 주구장창 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을 뭐 25,000원에 샀다. 그러면 이게 좀 떨어지잖아요. 그럼 대한항공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는 아시아나항공을 매수하는 거죠. 예. 아시아나항공이 갑자기 막 10%씩 더 떨어진다. 그럼 아시아나항공을 조금 더 매수. 근데 또 특이하게 또 대한항공이 또 한 10% 빠진다. 그럼 대한항공 또 10% 분할 매수. 근데 아시아나항공이 또 더 빠진다. 또 아시아나항공 분할 매수. 이렇게 조금씩 업종별로 나눠서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다 보면 그 중에 하나 독특하게 더 치고 나간 종목들이 하나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신라를 예를 들면 호텔신라는 덜 빠지고 더 치고 나왔거든요. 예, 면세점주 중에서. 그러면 호텔신라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75,000원부터 분할 매수를 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75,000원? 7만원 분할 매수했는데 오늘 83,000원. 거의 뭐 10%, 15% 수익 내고 팔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잘못 들어가서 수익률이 나쁜 이제 LG생활건강을 샀다. 그러면 이제 LG생활건강은 뭐 예를 들어서 50만원에 분할 매수 시작했는데 50만원, 45만원 샀는데 오늘 50만원 됐으니까 얘는 조금밖에 수익이 안 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주식을 분할 매수하는 것도 좀 나눠서 할 필요가 있고요. 예.
사는 것도 나눠서 또 마찬가지 오늘 이제 수익 났습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수익 난 걸 전부 다 팔아버리냐? 그건 아닌 거죠. 그 중에서 좀 수익이 좀 많이 났다, 좀 크게 났다.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예, 더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죠. 변동성이 커졌으니까. 대신에 그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좀 다시 조정을 받을 때는 또 조정을 크게 받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걔네들은 수익 실현했다가 다시 조정받으면 또 사도 되는 거죠. 예, 매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이 이제 오늘 이제 급등했다가 또 눌림목 주고 다시 5만원대 왔다. 그러면 또 다시 또 살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다른 쪽은 포지션을 쥐고 있으니까. 이마트 같은 경우는 좀 해당 사항이 아니죠. 중국 관광객이 온다고 이마트를 방문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업종별로 좀 차이가 있고 이제 좀 시장이 보시면 이제 이슈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죠? 2차전지 이슈가 이제 좀 약간 뭔가 과거의 어떤 그 느낌에서 조금 벗어났죠. 약간 뭐 맨날 10% 20%씩 급등하고 막 갭상승하고 하던 모습들이 이제 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제 이러면 이제 슬슬 추가 매수할 자금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추가로 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누가 더 바보 있냐 게임에서 더 바보가 나타나야지 내 주식을 사주는데 에코프로 150만 원 주고 산 거를 더 바보가 나타나서 160만 원 주고 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미친 척하고 에코프로를 160만 원에 사야 되는데 지금 누가 봐도 지금 2차전지를 에코프로를 150만 원에 지금 올 초에 10만 원짜리가 150만 원까지 갔는데 지금 110만 원 빠졌는데 이거 150만 원 주고 사야 되는 사람이 앞으로 줄을 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뭐 2차전지 빠지니까 뭐 로봇주 올라가죠. 그렇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15만 원 가죠. 뭐 바이오주 막 갑자기 급등하죠. 그 다음에 지금 중국 유커 온다고 뭐 현대백화점 말도 안 되는 GK일이 막 20% 30% 급등하죠. 그러면 돈이 어디로 쏠립니까? 이제 저쪽에 있던 돈들이 일로 또 쏠리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건 주식시장은 현재 주식시장은 플러스썸 게임, 마이너스썸 게임이 아니라 제로썸 게임 같다는 거죠. 시장에 한 우리가 2,300조 지금 얼마까 2,300조, 2,400조, 뭐 한 2,000에서 3,000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1,000조의 돈이 더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식시장이 그냥 쫙 그냥 밀물 들어오듯이 물을 뭐 지금 이제 마침 태풍이 왔으니까 일본에 그 사태 났을 때처럼 물들이 싹 갑자기 없던 물들이 쓰나미 사태처럼 물이 쑥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거는 뭐 어떤 주식이냐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냥 돈이 들어와 버리는 거니까. 근데 그런 돈은 지금 들어올 리가 없거든요. 왜?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갑자기 막 금리를 낮추거나 뭐 유동성이 팽창할 리는 없겠죠. 지금 은행에 3년 만기 적금 들었던 자금들을 다 깨고 지금 주식으로 돌아올 리는 없겠죠. 네, 그렇죠. 그 정도 돌아올 수 있는 뭔가 엄청난 모멘텀 수익률이 보장되어 있다면 당연히 깨고 들어오겠지만 그런 보장된 돈이 없습니다. 근데 2차전지가 마치 그렇게 보장된 돈처럼 막 화려하게 불꽃쇼를 여의도 불꽃축제처럼 빠방빠방빵빵빵 막 터지니까 오씨 뭐 그냥 여의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막 그냥 마포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기 뭐 뉴스 보고 TV 보고 뭐 강남에 있는 사람들 뭐 그다음에 우리 동네 온수동 같은 데는 보이지도 않는데 뭔가 소리가 막 빠방빵빵빵빵 막 뭔가 울림이 들려와요. 그러니까 막 심장이 막 떨려. 나만 지금 여의도 불꽃축제에 없는 게 아닌가? 내가 잘못했나? 모르겠다. 은행 통장 깨고 이제 불꽃축제 보러 가는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를 막 150만원, 160만원 주고 사는 겁니다. 사고 났는데 이거 불꽃축제가 끝나버린 거죠. 끝났네. 근데 뭐지 이거? 한 1, 20% 날아가는 거죠. 은행에 지금 돈 넣어놨으면 지금 그냥 3년에 3%에서 10% 수익 나는 건데 지금 그거 중간에 중도 해약해가지고 이자도 한 개도 없고 이거 마이너스 10% 20%나 했고 이 사람은 그냥 골병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안 하는 게 낫는 거죠. 이거는. 이런 주식시장이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어떤 흐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눈 뜨고 이제 코가 베인 거죠. 코가 없어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코가 워낙 컸기 때문에 막 피노키오처럼 코가 한 20cm까지 커서 200% 300% 나은 것 중에서 지금 한 마이너스 좀 나가지고 한 250% 200% 됐기 때문에 지금 팔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을 얘기인 거죠. 그거는 우리 얘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항상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지금 중국 관광객이 이렇게 올 거라고 누가 오늘 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있습니까? 없죠. 중국 당에 있는 뭐 연락책이 있는 사람들 빼고는 없겠죠. 근데 또 웃긴 게 재밌는 게 보시면 이 현대백화점이라는 주식을 최근에 누가 산 줄 아십니까? 연기금이 겁나 샀어요. 이 보십시오.
연기금이 어떻게 이렇게 샀을까요? 계속 연기금 현대백화점 주식 샀습니다. 그리고 오늘 10% 들어올리는데 얘네들도 어느 정도 소스가 좀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GKL이라는 종목도 외국인이 비중이 쫙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 근데 주가는 좀 빠졌죠. 예, 5%대에서 8%까지 거의 9%대까지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예, 어느 정도 이거는 예견된 일인 거죠. 아,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오긴 오겠구나. 근데 언제냐의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장기적으로 멀리 보고 스텝을 밟는 사람들은 오히려 여기서 이제 또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단순히 그냥 모멘텀 보고 지금 급등하는 걸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좀 스텝을 넥스트 스텝 플랜 A, B, C 그 다음 스텝 그 다음에 움직임들을 예상하고 포지션을 좀 구축한 다음에 좀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씩 분할 매수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좋은 성과가 나면 이제 수익 실현하고. 근데 또 여기서 이제 막 급등하니까 여기서 막 더 추가 매수하면 안 되겠죠. 예. 어쨌든 비중 조절을 또 해야 됩니다. 현명한 투자자가 돼야 되는 거죠. 예. 지금도 제가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을 한 15년 만에 또 다시 또 읽고 중간에도 한 몇 번 읽고 한 10번째 읽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는 안타깝지만 현명한 투자자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인간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현명해지더라도 우리는 감정이 있습니다. feeling, F. 예. MBTI 보면 F라는 단어가 있죠. F가 강한 사람이 있고 F가 약한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F보다는 어떤 이제 객관적인 사실, 감각, 센스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져봐야지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약간 좀 강박이 있는 거죠. 물이 만져지잖아요. 근데 공기는 안 만지잖아요. 공기가 있다고는 얘기하는데 솔직히 그건 과학자들 얘기고 나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 예. 허무맹랑한 얘기죠. 예. 일단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물은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하니까 물은 확실히 있는 거죠. 그게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직관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도 있고 N이 강한 사람도 있죠. 주식 투자를 잘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제 직관력이 강한 사람들이 좀 잘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유추해서 추리해서 그러면 이제 2차 전지는 지고 이제 화장품이나 중국 쪽이 좀 앞으로 연말쯤 되면 살아날 수도 있겠다.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직관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겸비돼야 되고 MBTI 요소에 보면 다양한 뭐 요소들이 있는데 그 F와 N과 그 다음에 S와 N 센스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thinking 사고력 T 요소가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잘하는 거죠. 그러면 NT 직관력도 있고 T thinking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같이 조합이 되어 있으면 직관적으로 깊이 생각해서 좋은 주식을 발굴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MBTI와 주식과의 관계도 굉장히 좀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책을 하나 쓴다면 주식 관련돼서 MBTI를 접목해서 투자자별 유형별 MBTI 유형별 투자 수익과 투자 손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나열해서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적으로 별로 그렇게 크게 딱 들어맞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재미로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사주팔자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연초에, 토종 비결 보는 것도 다 마찬가지죠. 얼추 비슷한 건 있죠. 예, 뭐, 너는 뭐, A형, B형, 옛날에는 혈액형으로, 뭐, B형이니까, 특이하니까, 뭐, 특이한 종목 산다. 왜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런 이제 재미 삼아 하는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시장은 좀 계속 갑작스러운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뭐 인소프트 얘기 드렸지만 인소프트도 갑자기 이제 중국에서 뭐 게임 관련돼서 한국 게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정책이 나온다거나 뭐 이러면 또 갑자기 싹 10% 20% 급등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럼 자동차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라는 거를 항상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this is the way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 내 길은 내 길인 거야. 내가 가는 주식의 투자의 길은 내 길이 있어요. 그냥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급등주의 길을 가야 됩니다. 가치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가치주의 길을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당주의 길을 가시는 분들은 배당주의 길을 가야 됩니다.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본인 성격 자체가 I예요. 내성적입니다. 외향적이잖아요. 근데 난 되게 돈도 이렇게 내 돈 10원짜리 하나도 없어지는 게 불안해요. 없어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배당주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막 10% 20% 급등하는 막 덕성 같은 거 주식 사가지고 단타 치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다 부서집니다.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이거 뭐
뭐 이렇게 하루에 10%, 20%, 30%, 40% 어제 3일 전에 산 사람 반토막 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주식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외향적인 사람이고 모험가적인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또 돈을 때려 박는 거죠. 왜? 난 모험가니까. 네. 모험을 할 수 있는 B형 이런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A형, AA 형, 뭐 트리플 A형들은 이런 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처럼 배당주 하셔야 되는 거죠. 고배당주. 그래서 이제 주식도 나의 성격과 맞춰서 어떤 안정적인 주식을 하느냐, 좋은 주식을 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이런 주식을 하는 게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굉장히 분석해야 될 게 많다. 생각해야 될 게 많다. 그리고 감정 조절을 잘 해야 된다. F의 요소를 잘 컨트롤해야 된다. 직관력도 좀 있어야 된다. 그냥 다 갖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MBTI에 있는 요소 8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야지 주식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웃기죠? 근데 우리 인간은 4가지 요소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걔네들이 창시자들이 만든 거고 실적으로 우리 인간은 8가지 요소가 다 있습니다. 저도 외향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 내향적일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생각을 깊이 할 때도 있지만 생각을 안 하고 직관적으로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감정적일 때도 있지만 되게 냉철할 때 이성적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8개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좀 더 성향이 더 강하게 어필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어느 부분에 좀 강점이 있는지, 어느 부분이 좀 약점이 있는지, 그러면 약점은 좀 보완하고 강점은 좀 강화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좀 주식도 좀 잘하는 순간이 올 수 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계속 이제 투자 조언을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제 강원랜드를 이제 강원랜드가 아니죠. 예, 이제 그 현대백화점을 이제 전적으로 이제 자문을 좀 해드렸습니다. 수익 실현을 하시라고 다 자문을 해드렸고. 그러면 이제 또 앞으로 어떻게 이제 전략적으로 어떤 섹터를 좀 투자를 해야 될지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로봇 쪽을 좀 준비하고 있었는데 분류도 다 했는데 이제 로봇이 그냥 급등을 해버렸죠. 로봇은 조금 힘들 것 같고 2차전지는 이제 급등했다가 조정받고 있는 중이고 바이오 쪽이 좀 살아나고 있으나 실적으로 바이오가 재무적으로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배당도 안 주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IT나 뭐 AI나 반도체 쪽도 뭔가 움직임이 있는데 실적이 너무 안 좋죠. 하이닉스도 그렇고 전자도. 자동차가 그나마 실적도 좋고 움직임이 좀 좋은데 이제 주가가 별로 움직임도 없고.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하면 저도 딱히 주식을 할 만한 주식은 좀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현금 확보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 단체 관광 들어오면서 포지션을 구축했던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좀 수익 실현하면서 포지션을 현금 비중을 좀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시 좀 캄다운 시켜놓고 주식시장이 좀 진정되고 그다음에 뭐 다시 이제 연말 되면 이제 배당주가 또 전체적으로 많이 빠진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예, 뭐 고배당주들이 꽤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는. 예, 그런 종목들을 좀 저가 매수. 뭐 은행주들도 제가 좋아하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은행주가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빠진 은행주들도 조금씩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증권주도 많이 빠졌죠. 증권주도 은근 배당이 좋습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도 지금 배당 수익률이 이번에 2분기 상반기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34,000원인데 배당을 뭐 거의 DPS를 얼마 줍니까? 1,700원. 그럼 한 5% 이상 주거든요. 그럼 여기서 삼성증권이 실적도 좋았는데 주가가 한 10%, 20% 날라간다. 한 34,000원 이하 떨어진다. 그럼 사면 한 5%, 10%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고배당주 투자자들에게 좀 유일한 괜찮은 종목들이 되는 거죠. 지금도 삼성증권은 안 빠지고 있네요. 예. 이러다가 이제 갑자기 기관들이 한 번씩 쭉쭉쭉 뽑아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넥스트 스텝 다음에 뭘 살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